1875년 3월 26일 출생, 1965년 7월 19일 사망으로 향년 90세에 생을 마감한 이승만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48년 7월 24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 무려 4295일. 연수로 따지면 12년 동안 대통령을 한 거야. 와, 엄청 오래 했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제1대, 2대, 3대 대통령을 역임했다고 기억하면 돼.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다면 그 업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 첫 번째,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되었어. 농지개혁? 뭔가 느낌상 농사짓는 땅을 어떻게 한 것 같지? 농지개혁법은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해주기 위해 실시되었어. 사실 광복 직후 전 인구의 77%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남한 총 경지의 65%는 소작지였고 완전한 자작농은 전체 농가의 14%에 불과했어. 소작농은 일정한 비용, 그러니까 소작료를 주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서 짓는 농사, 농민을 의미해. 근데 광복 직후라고 했잖아. 그동안 누구에게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까? 바로 일본인 또는 친일파였어. 일제강점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잃어버린 결과였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농민들은 가혹한 소작료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야. 그럼 굳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나 같아도 하기 싫을 듯. 그래서 소작농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주어서 자작농화를 만들어 생산 의욕이 생기게끔 하고 부족한 식량도 늘리면서 농가 경제가 활기를 찾게 만들기 위해 농지개혁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던 거야. 이로 인해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실현되었고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는 거야. 지주 소작제를 폐지하였으며 농민이 토지를 대여해 경작,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소작료를 지불하는 걸 말해. 사회적, 정치적 안정과 농촌의 민주화에 기여했지.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 1949년에 공포되었지만 다시 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1950년 4월에서야 법률이 완비되었어. 그 동안에 수많은 지주가 미리 땅을 빼돌려 정작 개혁 대상이 된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농민들의 큰 부담을 지고 토지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농지 개혁이 진행되어 농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어. 심지어 몇몇 지주들은 빈농층에게 다시 토지를 구매해서 신흥 지주 계층과 소작제가 부활하는 현상이 나타났어. 그래서 불완전한 개혁이라는 평도 많아.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해. 6.25 전쟁을 간단하게 보면 위에 사진 자료를 봐줘. 요약하자면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중국군의 개입, 이후 1953년 7월 휴전협정을 체결해. 후루룩 넘어가고 두 번째,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야. 근데 이게 성사된 상황이 참 요상스러워. 천천히 알려줄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일어났을 때 27일 오전 8시에 소집된 비상국회에서 이승만 정부는 오늘 중으로 북한군을 격퇴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다 고했어. 이 말을 들은 국회에서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른 것이야. 그리고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져.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진작의 특별 열차로 혼자 서울을 탈출해 피신을 해버렸네? 그 다음날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강제로 납북되었어. 당연히 국회에서는 빡이 치겠지? 아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잖아. 4년 임기가 끝나는 1952년 국회에서는 2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어.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았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2대 총선에서 여당보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었고 한국 전쟁 동안 국회랑 갈등이 깊어진 이승만 정권은 제2대 대선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어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 자유당을 창당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안을 제출해. 근데 결과는 뭐다? 1952년 1월 18일 국회에서는 반대 143표, 찬성 19표, 기권 1표로 통과가 안 돼. 당연한 결과였겠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노리고 부결되자마자 국회를 비난해. 국민을 무시한다. 이거지. 그리고서는 느닷없이 지방선거를 실시해.
번째, 이때가 1952년 4월 25일, 5월 10일이었는데 이승만 정부를 지지하는 후보들이 대거로 당선되어 버렸지. 정권 지지 세력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25일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내려. 당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부산이 임시 수도였거든. 난리도 아니었어. 국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을 밀고 있었는데 이걸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고 그랬어. 이승만 정부는 난리통에 국회의 개헌안과 부결된 정부의 개헌안을 절충해 발췌 개헌안을 제출해 7월 4일 밤 발췌 개헌안을 표결했지. 경찰과 군대에 둘러싸인 국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궁창이지 뭐. 국회의원 166명 중 찬성이 163표, 기권이 3표로 통과가 되고 말아. 그리고 투표 방식이 기립투표 방식이라 누가 반대하고 찬성하는지 다 알 수 있었어. 여튼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74.6%의 지지로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당선이 되었어. 비록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직선제로 기억하면 참 좋겠지? 세 번째, 1953년 한미상호 방위 조약과 1954년 한미 합의 의사록이야. 먼저 한미 상위 방위 조약부터 봐볼게. 6.25 전쟁은 1951년 6월 휴전이 제의되었었어. 근데 대한민국은 휴전을 반대하던 입장이라 미국에게 북진을 주장했어. 근데 CR도 안 맥혔지. 미국은 휴전으로 한국 전쟁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어 했거든. 그러면서 포로 송환 협정이 조인되었어. 이게 사실상 휴전 성립을 예고하는 거였어. 포로 송환 문제가 휴전 협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 게다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북한 출신의 전쟁 포로, 즉 반공포로 처리가 제일 문제였는데 1953년 5월 하순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를 중립국 감시 아래 처리를 하자고 합의까지 마쳤어. 근데 우리나라는 휴전할 마음이 없다고 했잖아. 여기에 이승만 정부는 단독으로 6월 18일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북한 출신 전쟁 포로, 즉 반공포로들을 석방해버려. 오잉? 포로 송환 준비 다 해놨는데 휴전에 재뿌리기? 공산군, 유엔 참전국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 이후 한국은 미국에게 북한의 재침에 대비해서 강력한 군사 동맹을 요구해. 안 그럼 휴전 못하겠다 이거지. 여기에 미국은 방위 조약을 약속하고 1953년 7월 27일 북위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해서 휴전이 되었어. 그리고 나서 1953년 10월 1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조인되었지.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 조약이야. 미군의 철수를 막았고 미군 주둔은 한국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었어.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도 이룩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어떤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입이 가능해. 미국이 원하면 남한 어디든지 미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어. 1954년에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두는 대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약속받는 한미 합의 의사록을 체결했어. 그리고 우리나라 전시 작전 통제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야. 평시 작전 통제권도 넘어갔다가 1994년 다시 환수되어서 평상시 국군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 그 당시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전이 아닌 휴전이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1954년에는 4.4.5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조항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괜찮다고 개정해버려.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지. 여하튼 이런 개정으로 인해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56%의 득표로 제3대 대통령에 취임했어. 이후 1958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1960년 1월 산업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4.19 혁명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어. 4.19 혁명이 뭐냐고?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하고 말아. 또 하고 싶다 이거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다시 선거를 하라고 시위하다가 최루탄에 맞고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올라. 분노한 시민들은 들고 일어났어. 이게 4.19 혁명이야. 이승만 정권은 당연히 진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죽거나 다치고 말아. 안타까운 일이지. 이걸 보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어. 이후 하와이로 가버렸지. 4.19 혁명은 최초로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열게
알게 되었던 일이야.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업적이려나? 적다 보니 업적 아닌 업적으로 되었는데 세상 모든 일이 뭐든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서 다른 의견도 말해주느라 이렇게 돼버렸네. 그럼 이만